자, 일단 법 내용은 우리가 정리드렸고요. 여객 운임 요금에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의 신고사항이죠. 신고하게 되고, 자, 신고하게 되면 3일 이내, 자, 수리 여부 통제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운임 요금에 관해서 일정에 체결할 때, 즉 정할 때라든가 내지는 변경할 때도 신고사항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신고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3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입니다. 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통지라고 나와 있죠. 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아울러서 이제 철도 사업자는 구조 1항에 따라서 운임 요금입니다. 자,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다는 이야기죠. 이때는 자, 불용으로 정하는 신고서입니다. 자, 신고서에다가 이 첨부 서류죠. 예, 첨부 서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서에다가 첨부 서류인데 운임 요금표하고요. 또는 신고 대비표 그리고 변경 사유를 기재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변경 사유는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 사유를 쓰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걸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또 2항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사업용 철도를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운영자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와 연결 운행입니다. 자, 도시철도 연결 운행할 때는 자, 운임요금 신고를 하기 전에, 신고하기 전입니다. 운임요금 및 그 변경 시기에 관해서 미리 사전이죠. 사전에 당해 도시철도 운영자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자,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사업용 철도에 관련돼 가지고 도시철도하고 연결 운행할 때입니다. 그때는 운임요금을 일정에 신고하기 이전입니다. 신고 이전에 미리 도시철도 운영자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시행령 3조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시행령 4조는 상한 지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객에 대한 운임입니다. 운임의 상한을 지정을 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운임의 상한선을 지정할 때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고려사항이 나와 있죠. 고려사항은 물가 상승률 고려사항입니다. 또 원가 수준 고려라고 나와 있죠. 자, 세 번째는 다른 교통수단과 형평성입니다. 자, 네 번째는 사업용 철도 노선입니다. 그 분류죠. 자, 다섯 번째는 철도 차량의 유형이죠. 자, 이것을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운임의 상한을 지정한 경우입니다. 지정 경우에는 간보의 고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일반적으로 여객 운임의 상한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데 고려사항 5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가지는 물가 상승률 고려, 또 원가 수준, 또 다른 교통수단과 형평성, 자, 그리고 사업용 철도 노선의 분류, 철도 차량의 유형 등을 고려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려사항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고려사항 중에 일반적으로 우리 운행거리라든가 운행거리, 자, 또는 일정의 이제 우리 소요시간, 뭐 이런 것들은 고려사항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고려사항은, 상한선을 지정할 때 고려사항은 물가 상승률, 원가, 형평성, 사업용 철도 노선의 분류, 철도 차량의 유형 5가지 고려사항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또 상한을 정할 때는 간보의 고시를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자, 이 부분도 여기라든가 눈에 잘 보이는 것에 게시를 해야 된다 이러면 틀려요. 게시할 사항이 아니라 간보의 고시사항입니다. 라는 것을 봐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한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철도산업위원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위원회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5항이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고자 할 때죠. 이때는 철도 사업자로 하여금 원가 계산 또는 운임의 산출 기초를 기재한 서류죠. 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용 철도 노선하고 즉 도시철도가 연결돼 가지고 운행되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운임의 상한을 지정할 때 있어서는 자, 우리 시도지사죠.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자, 한마디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도시철도 운임의 범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운임의 상한선을 지정할 때 이야기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정할 것이고, 자, 상한을 지정할 때 있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미리 협의라고 나와 있죠. 협의해가지고 운임 상한을 지정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임 상한을 지정에 관한 문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한을 지정한다. 또 상한을 지정할 때 있어서 자, 기본적으로 우리 기재부 장관을 협의한다는 거, 자,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협의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상한을 지정하게 되면 간보의 고시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간보의 고시를 해야 된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임의 상한을 지정할 때 있어서 고려사항 5가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5가지. 자, 물가 상승률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원가 수준 기억하시고, 세 번째, 다른 교통도 형평성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네 번째는 사업용 철도 노선의 분류, 다섯 번째는 철도 차량의 유형. 자, 이것을 고려해 가지고 상한을 지정할 거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운임 상한 지정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여객 운임 요금의 신고사항은 이렇게 체킹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또 한 가지. 여객 운임 요금의 감면입니다. 자, 감면상이죠. 자, 감면 줄이거나 면제를 한다는 의미죠. 자, 감면 사유에 관한 것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감면에 관한 문제는 철도 사업자가 한다는 거. 그래서 여객 운임 요금의 감면은 철도 사업자입니다. 자, 감면 사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재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이 나오죠. 그래서 재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는 여객 유치를 위한 기념행사입니다. 여객 유치를 위한 기념행사. 자, 세 번째,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경영상 필요. 이 경우죠. 자, 이 경우에 해당하면 일정 기간과 대상을 정해가지고 신고한 여객의 운임 요금이죠.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답니다. 자, 이 부분도 감면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질문이 되는 것이에요. 감면할 수 있다. 그래서 철도 사업자가 운임 요금에 감면할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일반 철도 사업자는 운임 요금에 감면하는 경우죠. 자, 시행 3일 이전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를 해야 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게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여러분 꼭 구별할 것은 일반적으로 운임 요금에 관한 운임 요금에 신고나 변경 신고를 했죠. 그러면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시행 일주일 이전이죠. 일주일 이전에 게시를 하라고 나옵니다. 대신 자, 운임 요금의 감면이죠. 자, 감면에 관한 것은 시행 3일 이전에 게시를 하라는 것. 두 개 구별해서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구조에서는 요금 신고 또는 변경 신고했다. 이럴 때는 시행 일주일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역 게시판 등에 일반이 잘 볼 수 있는 게시를 하라고 나와 있죠. 근데 감면한 경우에는 시행 3일 이전에 게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적 감면 사유는 3가지죠. 재복구를 위한 긴급지원, 여객 유치를 위한 기념행사, 또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경우고 철도 사업자가 감면할 수 있다. 정확히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나오면 틀려요. 철도 사업자가 감면할 수 있다. 자, 구조 2는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요.